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방이 고요해지고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이 시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속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이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온 뒤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정확히 49일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버스도 하루에 몇 번밖에 오지 않고 편의점도 없는 곳, 밤이 되면 가로등조차 없는 곳들이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도 그런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논 몇 개와 오래된 집들만 있는 작은 마을. 마을 이름은 지금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자기 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마을을 그냥 산골마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서울에 살던 한 가족이 그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가족은 5명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성호 씨, 어머니 박지연 씨, 그리고 3남매, 첫째 아들 민준 둘째 딸, 수진 막내딸. 유나 아버지는 도시에 있던 작은 공장을 정리하고 강원도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오래된 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팔던 부동산 직원이 집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에는 창문을 꼭 닫고 주무세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왜요? 벌레 때문인가요? 그러자 직원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닫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 마을 사람들의 태도. 이사를 온 첫날, 가족은 짐을 정리하고 마을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몇 명의 주민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온 가족을 보자 슬쩍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집 앞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사 왔어요. 할머니는 잠깐 가족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을 끝에 있는 집이요. 그러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에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4. 첫 번째 밤. 그날 밤, 가족은 짐 정리를 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막내 유나는 피곤했는지 먼저 잠들었습니다.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집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민준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분명히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바로 창문 바로 밖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그 목소리는 천천히 다시 들렸습니다. 민준은 숨을 참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밖은 완전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민준은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고 창문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수진아.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속삭이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들리는 목소리. 민주는 침대 위에서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걸까? 마을 아이들이 서울에서 온 가족을 놀리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 주변에는 다른 집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집도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유나야. 막내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그때 침대 아래쪽에서 이불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수진이었습니다. 수진도 깨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작게 물었습니다. 너도 들었어?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우리 이름 부르고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창문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창문을 살짝 긁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슥. 민주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창문 바로 옆에서 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응. 밖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밖에는 사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 뒤에는 바로 숲이 있었고 밤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창문 바로 앞에서 민준아. 민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도 아니고 완전히 늙은 여자도 아닌 어딘가 이상하게 갈라진 목소리. 마치 목이 많이 쉰 사람처럼 거칠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그 목소리는 다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낮에 만났던 할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마세요. 그때는 단순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는 그 말을 떠올리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죽이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 목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민준하. 이름을 부르는 속도가 아주 느려졌습니다. 마치 상대가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잠시 후 목소리는 천천히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의 손이 민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무서워.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이름이었습니다. 유나야. 그 순간 옆방에서 이불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럭. 민준과 수진은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유나가 혼자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 쉿.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조금 웃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봐. 그리고 그 순간 창문에서 쿵. 무언가가 창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깍. 민준은 급하게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밖은 여전히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유나의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민준은 순간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유나야.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유나야, 어디가? 하지만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현관 밖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타봐. 유나야. 민준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이제 창문이 아니라 현관 바로 앞에서 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유나야. 하지만 막내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현관문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유나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유나야, 안 돼. 그 순간 현관 밖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민준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나는 마치 엄마에게 대답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민준은 온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정신 차려. 그 순간 유나는 갑자기 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평소의 유나 눈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가 어딘가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빠, 너 어디 가려고 했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유나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여자? 그 순간 밖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흐흐. 민준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소리가 문 바로 반대편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문 열어. 그때였습니다. 민준아.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복도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뭐 하고 있어? 민주는 바로 말했습니다. 아빠, 밖에 누가 있어? 아버지는 조금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밤에 누가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아버지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목소리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호 씨?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쿵. 그리고 밖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흐흐흐. 민주는 바로 외쳤습니다. 아빠, 문 열지 마.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길 잃은 사람일 거야. 민주는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낮에 할머니가 말했잖아. 밤에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말라고. 그 순간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문 아래 틈 사이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길고 까만 것, 마치 머리카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아래 틈에서 머리카락 같은 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현관문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쾅!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깍! 어머니도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문 두드리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 아래를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아까 보였던 머리카락 같은 것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가족은 결국 아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앞으로 49일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민주는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창문 밖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약하게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까지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방금 비를 맞고 온 사람처럼. 하지만 밖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집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숲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등을 집 쪽으로 두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려면 당연히 집을 보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등을 돌린 채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목만 천천히 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뚝! 마치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처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완전히 뒤로 돌아갔습니다. 몸은 여전히 숲을 향하고 있는데 얼굴만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그 여자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정상적인 사람 눈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까만 색이었습니다. 흰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주 천천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흐흐. 민주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입이 비정상적으로 옆으로 길게 찢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왜 대답 안 해? 민주는 급하게 커튼을 닫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수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오빠, 뭐 봤어?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나고 민주는 천천히 커튼을 다시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민주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 뒤쪽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 마른 풀을 밟으며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숲 깊은 곳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 가족의 밤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3일 후였습니다. 마을에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산골 마을에 경찰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전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에 살던 12살짜리 남자아이 준호가 어젯밤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애가 갑자기 나갔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름을 불렀대요. 그 순간 마을에 있던 몇몇 노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애가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준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사라진 이후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기 전에 문을 잠갔고 해가 지면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가족에게는 그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거의 매일 밤 같은 시간 새벽 2시 17분. 민준아, 수진아, 유나야. 처음에는 집 밖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마치 집 뒤
마당에서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고. 그래서 다음날 낮 그는 집 뒤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이상할 정도로 빽빽했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숲속에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가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문도 거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집을 보는 순간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앞 땅에 수많은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발 발자국, 작은 것, 큰 것, 어린아이, 발자국까지 수십 개, 수백 개 모두 그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나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이상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벽 전체에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이름이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보았습니다. 김성우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 그리고 수진, 그리고 유나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네. 민준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 오랜만이네. 민주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 누구야? 여자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나 기억 안 나? 이 마을 사람들은 다 기억하던데. 그리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나는 이서연이야. 20년 전에 사라졌다는 여자. 민주는 말했습니다. 왜 사람 이름을 불러?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외로워서. 그리고 그녀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여기 너무 외롭거든. 그녀는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려와서 뭐 하는데? 여자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바닥 아래 나무 틈 사이로 수십 개의 손, 수십 개의 얼굴 마른 얼굴들이 위쪽을 향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바닥 아래에 사람들이 가득 묻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얼굴들 중 하나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도와줘. 그것은 준호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숲에서 누군가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하지만 다음 날 민준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밤이 되면 그 숲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목소리, 그리고 남자 목소리. 수진아, 유나야.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 숲에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대답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 숲에는 이름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벽에 새겨진 이름 민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